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역행하기보다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새 지갑으로 모두 옮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머스크는 절대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었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는 보통 매각의 사전 단계로 인식되는 만큼 그 의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라홀딩스, 라이엇 플랫폼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캄에 따르면 테슬라는 약 1조 442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 비트코인 보유 사실을 공개했으며 당시 약 2조 47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2021년 1분기 보유량의 약 10%를 매각했고 2022년 7월에는 나머지 보유량의 약 75%를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비트코인은 계속 보유해왔고 현재 거래 가격은 당시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나머지 물량 자체의 평가가 1조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각한다면 대량의 물량 투하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들 매체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각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닐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 주식을 상당수 매도 정리하고 있으며 버핏의 현금 비중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나 한국이나 기타 등 증시시장이 냅다 꽂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만 활활 불타오르고 있죠. 이미 S&P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였고요. 단순히 미국에서 끌어올린다기보다 전 세계에서 광기의 수준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원래 인플레이션의 최극점에는 자산의 거품이 가장 많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최종의 끝은 폭탄 돌리기죠. 해당 마지막 폭탄 돌리기에는 당장 부동산 및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 누군가는 해당 폭탄을 떠안아야 합니다.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현금 보유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바닥에서 정답이란 없으니 더욱 많은 인사이트와 정보를 리서칭해보시며 본인만의 답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차트는 금리 인하와 미증시의 상관관계를 표시해놓은 차트입니다. 금리의 고점은 미증시의 고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고점을 찍은 순간 미증시는 폭포수 마냥 대하락세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금리의 저점은 미증시의 저점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금리가 저점을 찍은 순간 미증시는 승천하는 이무기 마냥 대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즉 금리의 저점이라는 말은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포인트를 의미하며 금리의 고점이라는 말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즉 9월에 첫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으니 금리의 고점이라는 소리죠. 따라서 금리 인하가 첫 시행될 경우 주가의 상승보다는 하락을 이끄는 경향이 강하며 금리 인하의 막바지 최정점에 가서야 주가의 상승을 이끌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금리 인하가 막 시작되고 있으니 지금은 금리의 고점이라는 소리고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시점이죠. 9월 초중순부터 코인을 매수해야 된다고 목에 피 터져라 안내드렸는데요. 저는 이제부터 슬슬 시장에서 엑시트하여 현금화를 최대 보유로 늘려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정답이 아니니 저의 관점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 스스로 충분한 검증을 통해 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을 의미합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0.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미결제약정의 규모는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의 규모가 쌓였습니다. 단순히 이번 분기에 많이 쌓였다 수준이 아니라 전례 없던 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이것의 최종 방향이 상방이라면 우습게 10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겠고 이것의 최종 방향이 하방이라면 6만 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다시 하방 이탈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현물 포트폴리오를 풀매도 및 정리하고 있으며 지금은 차분히 시장의 관망태세로 지켜보심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래 대상승장에는 알트코인이 이렇게 형편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대상승장이 기대된다면
알트코인은 상승장에 대한 레버리지 개념이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미쳐 날뛰기 마련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알트코인들의 별다른 상승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면 최종 방향이 하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문제는 고점을 얼마를 찍고 내려갈지 몰라서 그게 문제죠. 가격을 얼마나 더 상승시켜서 숏을 다 털어내고 내릴지는 몰라도 지금은 리스크에 대비해야 될 시기라고 전망합니다. 해당 자료는 CME 선물거래소의 각 월별 거래량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의 코인 관심이 급부상하면서 선물거래소의 점유율 1위를 CME 거래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CME 거래소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미친 듯이 CME 거래소의 거래량이 증가하며 가격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비트코인의 직전의 고점인 7만 달러 부근에 다가서자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세의 고갈인지 아니면 직전 고점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인지는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결제 약정의 흐름을 보시면 10월물의 미결제 약정의 계약수는 19,276개로 전일 대비 168개가 감소하였으며 11월물의 미결제 약정의 계약수는 15,181개로 전일 대비 2,166개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10월물의 선물 만기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10월물의 포지션을 서서히 정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10월물이 종료될 예정이니 11월물의 포지션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10월물의 계약수가 19,276개, 11월물의 계약수가 15,181개로 10월물의 계약수가 월등히 높은 시점인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 해당 10월물의 모든 계약수가 청산되어야 합니다. 즉, 선물 만기일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엄청난 변동성이 터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은 전례 없던 사상 최대 규모의 미결제 약정이 쌓이고 있는 시점이니 그 변동성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은 정말 시장의 대격변 지점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승하거나 대하락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망의 태세를 추천드리고 있으나 선택은 여러분 몫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가 9월에 최저점을 찍었으며 9월 초중순부터 단기 반등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 알트코인 인덱스가 다시 바닥권으로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죠. 해당 상승 모멘텀을 지속해서 이끌어갔으면 모를까 다시 한번 주저앉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알트코인의 매수 수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저는 9월 초중순부터 공격적으로 알트코인 매집하던 물량들을 대부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란 본래 계획하고 있던 시나리오가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 해당 시나리오를 재빨리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림과 달리 움직이니 저는 놓아주는 것이며 제가 매도하고 추가 상승분이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답이 아니니 괜히 나중에 니 탓이니 내 탓이니 하지 마시고 더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찾아보시고 최종적인 본인만의 정답과 결정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점유율 차트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알트코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낮으며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한없이 상승하는데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9월 초중순부터 알트코인의 매수 관점을 목에 피터져라 어필드렸습니다. 실제로 점유율 차트상 9월 초중순부터 비트코인 점유율이 하락하고 알트코인 점유율이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현 시점 다시 비트코인 점유율이 상승하고 알트코인 점유율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물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최고점에 매도하려고 욕심내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되고 꼭 최저점에 매수하려고 욕심내다 보면 버스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최고점 매도는 못하겠지만 이번 주부터 슬슬 현물 알트코인들을 전부 정리해주고 있고요. 다음 주 이내로 모두 풀매도 및 정리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는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이 치솟는다면 비트코인 상승 시 알트코인의 반응성이 미비하며 비트코인 하락 시에는 귀신같이 떨어지겠죠. 지금은 정말 시장의 대격변 속에 놓여져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큰 틀은 강세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부적인 조정 국면은 무려 217일간 보합 및 횡보세가 진행되고 있죠. 217일간 기모으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해당 수렴의 발산이 상방일지 하방일지는 오리무중입니다. 해당 기모으기의 방향성이 나오려는 건지 미결제 약정은 전례 없던 사상 최대 규모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상방으로 트인다면 최소한 10만 달러 이상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고
하방으로 트인다면 38,000에서 42,000달러 가격대까지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베팅하실 분들은 10만 달러 이상의 상승세를 바라보고 투자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망의 태세로 시장을 차분히 지켜볼까 합니다. 해당 수렴발산의 방향이 상방으로 트여지는 것을 보고 참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껏 비트코인의 시장 구조는 일간 차트상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고 직전의 고점 부근에서 강한 조정 움직임이 나와주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도 직전의 고점인 7만 달러 부근을 상방 돌파하지 못한다면 사상 최대치로 쌓여있는 미결제 약정은 매도 압력으로 가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듣도 보도 못한 대하락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반대의 경우로 직전 고점인 7만 달러 부근을 상방 돌파해준다면 대상승장의 신호탄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장에 한 발 물러서서 관망세를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4시간봉상으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4시간봉상 IDM 구간까지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해당 4시간봉상 IDM 영역은 64,500달러 부근입니다. 해당 IDM 영역인 64,500달러 부근에서는 재차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겠으나 그것은 결국 유동성 유인을 하기 위한 함정일 뿐 일시적 반등 이후 64,500달러 부근이 손쉽게 뚫리며 하방으로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시간봉상 수요존인 62,000에서 62,500달러 부근까지 안착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9월 초중순부터 매수만 외쳤는데 갑자기 매수 포지션을 주의드리며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시장에 이상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정답이 아니니 여러분들은 더욱 많은 정보와 자료를 리서치해보시고 판단 내려주심이 옳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시간봉상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상대 강도지수의 고점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매수 강도가 이전보다 약세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이것을 약세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66,500달러 부근에서 지속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으나 결국 그것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함정으로 보여지고요. 66,500달러 부근을 하방 이탈하며 64,500달러 부근까지 재차 하락세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64,500달러 부근에서도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며 개미꼬시기가 나올 수 있겠으나 그것 역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치일 뿐 주가는 시간봉상 수요존인 62,5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최근 주가는 고점을 경신하며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윗꼬리를 남기며 볼륨이 크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볼륨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이전보다 매수세가 약세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매수세의 고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분봉상의 IDM 영역에서 단기 지지와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으나 결국 하방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IDM 영역을 하방 이탈 시 계단식 하락 구조가 나올 수 있겠으며 1차적으로 66,500달러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겠으나 일시적인 반등 이후 저점을 낮추게 되겠죠. 2차적인 반등 지점은 64,500달러 부근으로 해당 가격대에서 다시 재차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으나 저점을 다시 낮추게 될 것입니다. 3차적인 반등 지점은 62,500달러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트로 그려본다면 계단식 하락 구조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토록 매수를 외치던 제가 이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이니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68,525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해소되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66,725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58,90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일, 이번 주 주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매수 강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간봉상,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와주면서 매수 강도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의 주요한 가격대는 66,725달러라고 보여지는데요. 해당 가격대 하방 이탈 시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계단식 하락 구조를 통해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춰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대한 주말 전까지 현물 포지션을 정리하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의 통화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값과 아시아 하이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는 아시아 영역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급등과 급락의 혼조세가 짙었습니다. 최근 윗꼬리를 남기면서 매수 포지션의 청산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매수 포지션을 청산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곧 매수세의 고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고점이 얼마다 점쟁이 마냥 점찍어 볼 수 없겠지만 주가의 하락이 더욱 높은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최근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 시마다 매수 포지션에 강력한 청산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매수세의 고갈로 연결될 수 있으며 매수 수급의 부족은 매도 압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힘쓸 구간이라고 보여지며 제가 정답은 아니니 충분한 자료조사와 리서치를 통해 본인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심이 옳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